조현 외교부 장관이 미국으로 급파됐죠. 지금 우리나라 국민 300여 명이 구금된 지가 벌써 닷새가 지났습니다. 조금 전에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인데요. 물론 현지에서도 우리 외교관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이 구금 조치를 석방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이 힘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준비한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차관님 아틀란타 초용사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틀란타 초용사 정년퇴직 언제 했죠? 6월 30일자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것 네. 생각합니다. 지금 며칠이죠? 지금 벌써 9월이지 않습니까? 네. 네. 현재 있는 그 워싱턴에 있는 지원이나 이런 데서도 상당히 지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못 받아들이죠. 왜냐하면 조기중 워싱턴에 있는 총영사가 자기 관할 지역도 벗어나가지고 실제로 영사면담은 보통 총영사가 가지 않고요. 아니 지금 300명의 우리 국민이 잡혀 있는데 총영사가 안 간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영사면담은 보통은 그러니까 보통 때야 당연히 영사가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사안이 났는데 총영사가 영사면담을 안 간다고요? 박윤주 차관님 아까 답변하는 태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 300명이 거기서 체포되고 구금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는데 일반적으로 영사가 면담 갑니다. 이게 일반적인 겁니까? 무슨 그런 답변이 있나요? 네, 위원장님 송구스럽습니다. 보통은 이제 총영사는 총괄 자체를 하고요. 그걸 몰랐으니까 묻는 거예요. 네. 나도 총영사 해봤어요. 차관이 왜 태도가 왜 그렇습니까? 본인에 갇혀봐요 그러면. 외교부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분이 대한민국 차관이 맞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틀란타 총영사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워싱턴에 총영사 있는데 아틀란타 총영사 왜 했어요? 그냥 봉건만 총내고 있었네요? 아니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본인은 잡혀가 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300명, 10명들이 지금 다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특히 김건 외교관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도 있었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죠.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나라 한미 관계 가장 큰 위기. 그런데 주한미국 대사 공석이고요. 여기 조지아주 남동부를 관할하는 조지아주 주 애틀란타 총영사도 지금 공석입니다. 그래서 주 워싱턴 DC 총영사가 부랴부랴 지금 현장 대응을 총괄 중인데 이게 말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이 사건 초기 발생을 했을 때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서 하는 답변 태도도 그렇고 오늘 차관이 나오는 행동도 그렇고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이 묻어나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태를 보고받고 영화관에 갔다든지 등등을 보면 이 정부가 과연 이 300명 구금된 문제에 대해서 얼마만큼 총역전을 펼쳤는지 그 부분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상황이 터지면 뭔가 이 집중적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걸 총동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글쎄요. 지금 답변한 태도를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그렇게 저도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를 보시는 이 가족들 같은 경우는 얼마나 지금 속이 타시겠습니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더라도요. 외교관, 이 외교 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서서히 어떤 면에서 교체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예. 근데 이재명 정부가 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지난 윤석열 정부를 하여튼 다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폭력적인 방법으로 전부 다 교체를 해버렸어요. 4강 대사를 전부 다 소환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4강 대사가 새로운 아그레망을 받고 신임 대사가 가기까지 뭔가 현지를 좀 챙기고 그러니까 활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6월 30일 날 총영사가 지금 임기가 정년이 됐다 그러면 빨리 총영사를 임명해서 애틀란타에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이 삽니까? 그러면 그런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전혀 후속 인사도 하지도 않고 대사가 지금 공석이고 자 그리고 정보의 라인들이 보면 이 업체나 이런 데서 분명히 이번 같은 경우도 보면 일부 업체에서는 인지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현지에 대사관 직원들이나 그다음에 대사가 이런 부분을 해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아니 헤드쿼터가 없으니까 전부 다 밑에 있는 직원들도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자, 이런 것들을 점검해야 되는 게 저는 여당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이 외교부 장관이 가고 한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되는 과정은 저는 아니라고 보지만 그러나 외교라는 게 다른 정치와는 달리
이거는 국익과 관련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그걸 똑같이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정책 인사를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사태가 더 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 물론 뭐 미국이 비판받아 마땅하고 글쎄요 미국의 이민 정책과 지금 경제 정책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미국 내 문제가 가장 크다고 뭐 이건 여야 할 것 없이 문제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김진욱 대변인 아니 그럼에도 지금 이게 정말 중요한 어떤 문제가 터지더라도 가서 수습해야 할 이 미국의 주요 도시의 영사들이 다 공석이다. 이거 현 정부가 이걸 너무 안약하게 바라본다라는 시각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래서 뭐 일부 부족하다, 미흡하다 이런 비판은 충분히 뭐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좀 아니하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현 정부가 이제 내일 모레 취임 100일을 맞이하는 상황이 됩니다. 어떤 인사들에 있어서 인사의 속도가 좀 약간 더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 정부가 출범한 지 뭐 1년이 지났는데도 인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태가 미리 뭐 일부 보도도 보도에 따르면 일부 업체에서 인지하고 있다. 이럴 수 있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 이 지금 이 뭐 총영사가 없어서 이 대응이 부족했다라고만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예. 그동안 지금 미국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단기 비자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고 거기서 일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항시 이런 위험성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관행에 의존하고 설마 하는 부분들에 의존해서 지금의 이런 사태를 이렇게 크게 키워놓은 것은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한 반성도 좀 저는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통령도 큰 책임감을 느낀다. 재발 방지를 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오늘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오늘 오후에. 근데 지금 뭐 아그레명 강경화 주미대사 이제 이재명 대통령 임명장 받고 이제 가야 되는데 아직 미국 쪽 아그레명 절차도 안 끝났고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외교 라인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는 건 고스란히 우리 자국민에게 피해가 쏟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 정부에 대한 비판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거죠. 연락이 안 되는 근데 이 와중에 우리 정부의 대응만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 애가 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기를 언제 띄우느냐도 관건일 텐데 그런데 현 정부와 지금 트럼프 정부의 말이 좀 다소 온도차가 있습니다. 정부 부처와 경제단체, 기업이 한마음으로 신속하게 대응한 결과 구금되어 있는 근로자들의 석방 교섭이 마무리되었습니다. Deportations. On the Hyundai raid in Georgia, how many South Koreans do you say were detained? And are they being deported, or are they being allowed to leave, and are they barred from ever coming back to the U.S.? Well, people that are in this country illegally need to know right now today that they have an opportunity to go home before they are detained. So many of those individuals that were detained through that operation in Georgia, we are following the law. They are going to be deported, and we're encouraging all companies who want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and help us our economy and employ people, that we encourage them to employ U.S. citizens and to bring people to our country that want to follow our laws and work here the right way. 정혁진 변호사님, 우리 외교부는 자진 출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미국의 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안보부 장관 얘기는 뭐냐면 주무부처 장관은 조지아 구금자들 추방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건 뭐 온도차 정도가 아니라 일단 물밑에서 조율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조율이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아니 법적으로도요. 자진 출국하는 거는 예컨대 제가 미국 방문했을 때 그냥 스케줄에 따라 가지고 원래 스케줄은 10월까지 있기로 했었는데 이런저런 사정이 생겨서 9월에 출국해 가지고 귀국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진 출국이라고 하는 건 그런 이야기고요. 추방이라고 하는 거는 완전히 디폴티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그야말로 쫓겨나는 겁니다. 이거는 그렇죠. 대한민국의 출입국 관리법에도 외국인들 강제 출국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과 같은 거 아니겠는가. 저야 뭐 강훈식 비서실장 말씀을 듣고 싶죠. 그게 우리 국민들한테도 유익한 거고 우리나라의 체면에도 그러한 거니까. 하지만은 대한민국 비서실장의 말을 지금 같은 상황에 믿겠습니까? 아니면은 미국의 주무장관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후자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렇게 추방이 되는 분들은 미국 못 들어갑니다.
제입국 못하죠. 예. 비자가 나올 수가 없어요. 예. 뭐 5년, 10년 있으면 나올 수 있다 그런 이야기 하지만 미국에서 저런 그 기간이 지난다고 해도 비자를 내주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강제 출국된 그 외국인들 다시 우리나라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비자 내주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300명이나 넘는 사람들이 강제 출국됐다라고 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지금 저 공장이요, 조지아 공장이 현대자동차하고 LG 에렌솔이 그 6조를 투자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 미국 가가지고 얼마 투자한다고 그랬습니까? 500조가 넘게 투자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은 500조 넘게 투자할 때 우리나라 그 많은 근로자들 어떻게 비자를 다 받아낼 수 있겠습니까? 이런 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제대로 된 그런 해명을 국민들한테 그 해줘야지 이렇게 언발에 그 오줌 누는 식으로 미봉책으로 그렇게 나갈 그런 문제는 아니다 그런 생각 듭니다. 잠시만요. 이제 관련해서 속보가 들어왔다는 사연을 받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한국일 태울 전세기가 내일 오전 11시 인천공항을 출발합니다. 예. 내일 아침. 일단은 전세기가 출발한다는 건 이제 그 구금돼 있는 일부의 인원이라도 데려와야 될 테고 전원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는데 그 이도학 의원님 뭐 괜찮다고 하는 게 이게 뭐 괜찮겠습니까? 이 붙잡혀 있는데 미국 쪽의 비판 목소리와 별개로 우리 준비 혹은 앞으로 있을 과정에서 미국 쪽과 협상 이게 우리의 글쎄요 준비 부족을 비판하는 분들도 많아서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때 조지아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메리칸 파이 가서 부르고 사실은 그때 저 공장을 지어주기로 했을 때 이런 비자 문제까지 다 연결이 되었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와가지고 이 여당만을 탓하는 것, 정부만을 탓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좀 비겁하다 생각이 좀 들고 거꾸로 저는 미국의 태도 이게 과연 우방을 대하는 태도인가? 동맹을 대하는 태도인가?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가 필요했고 뭐 한 200조 원 가까이 투자를 받았는데 그때 한국이 130조 원 정도를 투자를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비자 문제를 풀어주지도 않고 동맹스럽게 대우도 안 해주고 이게 신제국주의 같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예. 과거에 우리 일제시대 일제강점기 때 선조들이 끌려가가지고 네가 오고 싶어서 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지금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외교적 이 프로토콜도 맞지도 않거니와 저는 야당에서도 그렇고 여당에서도 그렇고 미국에 대한 비판 이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빨리 수습이 돼야 될 텐데 전세기가 내일 뜨고요. 관련 속보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 차례입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이래서 영수증은 꼭 받아서 확인해야 된다. 계산할 때 그거 잊지 말아야죠. 얼마 찍혔는지. 특출난 영재는 나라에서 좀 책임져야 되지 않냐. 오늘 백강영 군의 근황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죠. 휴대전화와 CCTV 쫙 깔린 요즘 시대에 유괴 시도를 하니 광명에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등판 시기가 좀 중요한데 타이밍이 좀 이른 것 같다. 아마 조국 원장 말씀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보겠습니다. 최고위원 자리에서 갈라치기만 하냐. 뭐 김인수 최고위원이든 누구든 요즘 최근에 국민의힘 내홍 여전히 끝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